힘들어요. 네. 그러면 창업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월 매출 1억, 거의 10명 중에 1명이 폐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 여러분, 최근에 네이버 지도에 저장해놨던 맛집이 폐업해서 좀 놀란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장한 곳들은 이미 유명하거나 아니면 뭐 맛이 검증된 곳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사이에 폐업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저희가 저장하지도 않았던 카페나 식당들은 지금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일까요? 저는 20년 전 처음 커피업계에 발을 들였고, 그리고 10년째 뭐 원두나 카카오 파우더 같은 이런 카페 원자재 관련 유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많이 하실수록 저희 회사 매출은 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 누구라도 카페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일단 말리고 봐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아직 안 하셨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창업을 말리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꼭 고려하셔야 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한 2023년 하반기부터 저희 거래처 폐업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현재까지도 매달 폐업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뉴스에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다고 많이 접하셨겠지만 특히 저희 식음료 업계가 유난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요, 지난 7월 6일 매일경제 기사인데 폐업 100만 명, 2024년 1년 동안 100만 명이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하죠. 그 중에 절반이 소매업 아니면 음식업종이에요. 이 두 업종은 저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소비하는 오프라인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는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기사예요. 2024년 폐업률이 9.04%. 이거는 거의 10명 중에 1명이 폐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상승세라고 하니까 아마 올해는 10%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폐업률 말고 그냥 저희 이제 카페가 포함된 요식업만 보면 어떨까요? 이 기사 7월 6일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폐업률이 가장 높고 가장 빈번한 업종은 요식업이다. 카페를 포함한 외식업 창업은 전체 자영업 중 약 40%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음식점의 1년 내 폐업률은 35%를 넘고 창업 이후 3년 안에 60%가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죠. 그래도 3년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업장들은 실제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장님들이 본인 월급을 챙겨가면서 그리고 투자금을 일정 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을까요? 왜 3년을 못 넘기고 절반 이상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경기 침체로 내수시장이 안 좋아서 매출이 많이 하락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고정비들의 큰 인상폭이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식음료 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인건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시는 최저임금 현황표를 보면 지난 10년간의 최저임금 변화폭 5,580원에서요 1,030원으로 10년 동안 80% 상승했어요. 이 인건비만 문제일까요? 두 번째 비용인 임대료를 한번 볼게요. 여전히 핫한 상권이기도 하고 카페가 많은 한남동을 한번 보죠. 제가 여기서 8년 전에 임대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남동 1층 상가가 평당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평이면 한 300에서 450만원 정도의 월세라는 거죠. 지금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한남동에서요 상가 거래 방식 월세 면적은 저희 대형을 보는 게 아니니까 30평 이하로 할게요. 층수 1층. 와, 매물도 얼마 없네요. 네, 한남동에서 보시면 이쪽 나인원 한남역 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부자피자 있고 MT에 있는 쪽까지 카페가 많은 쪽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걸 한번 볼게요. 시세 정도만.
내용을 보면 면적이 약 30평이고 1층이라고 하네요. 시세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1200이요. 30평. 그러니까 거의 평당 40평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당 10에서 15만 원에서 지금은 평당 40평 정도 하니까 이런 핫한 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 8년 만에 2배가 넘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평당 40만 원. 그 다음 큰 비중은 원가. 그 원가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거는 아무래도 카페니까 원두일 텐데, 그래도 원두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이 있었어요. 이거는 생도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스페셜티 카페에서 도매로 사는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 상승이 있을 때는 사실 가격 인상이 가장 정석에 가까운 해결 방법인데, 커피 가격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기사는 2월 18일에 실린 기사인데요. 외식비 가격 동향 통계를 조사한 결과 서울 기준 2024년 짜장면 가격이 2014년 대비 61.5% 증가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61.5% 증가. 김밥은 2017년 2144원에서 2024년 3224원으로 59.7% 증가 해서 7년 만에 거의 60% 가깝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 외에는 냉면은 49.1%, 김치찌개는 43.5%, 칼국수는 41.1%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커피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몇 프로 올랐을까요? 스타벅스 기준으로 해볼게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사이 기준으로 2015년에 4,100원, 그리고 현재 2025년에 4,700원, 600원 올라서 약 14.6%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커피 가격이 싸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실금료 물가에 비해 현저하게 작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아니, 뭐 김밥집이나 중국집이나 뭐 카페나 똑같이 최저시급에 준하는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고, 그리고 임대료도 똑같이 상승했을 텐데 왜 유난히 카페는 커피 가격을 적게 올렸을까요? 이건 바로 과도한 경쟁 때문인데요. 지금 아까 한남동 얘기를 했으니까 한남동 상권을 보면 여기에서 네이버 지도에서 제가 한번 카페를 검색을 해볼게요. 아까 월세 평균이 약 평당 40만원 정도의 동네입니다. 카페가 이렇게 정말 한 다리 건너, 아니 한 집 건너 카페가 있죠. 그러다 보니 경쟁이 과열돼서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고, 뭐 물론 저가 프랜차이즈의 영향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쟁 과열은 뭐 가격선 지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과한 투자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라마르조코나 슬레이어 같은 비싼 커피 머신을 쓰는 곳들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정말 그냥 평균 정도가 돼버렸죠.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제가 뭐 예쁜 카페를 모아온 건 아니고 한남동에 있는 아까 검색해서 나오는 카페들인데, 지금 이 기본 커피 머신을 보시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의 세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카페는 사실 비싼 음식을 파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뭐 한 분당 5,000원에서 뭐 디저트까지 드신다면 뭐 객단가 한 8,000원, 9,000원까지 올라갈 텐데요. 사실 요즘 카페 인테리어를 보면 비싼 음식을 파는 파인다이닝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을 만큼의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용하는 거 더 멋지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맞지만, 결국 사업이라는 건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단 말이죠. 저 또한 1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사업 구조를 짜지도 않고 그냥 열정으로만 밀어붙이고, 그리고 그 덕에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많이 달라요. 그때 카페는 뭐 아무리 구석에 있어도 예쁘고 맛있으면 다들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딜 가나 그냥 그 정도 잘하는 카페는 어딜 가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좋아야 되고요. 또 SNS를 통한 마케팅이나 브랜딩은 그냥 기본이 되어버린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같이 예상 손익 계산서를 좀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접근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리를 봐야겠죠? 한남, 뭐 성수, 연남 같은 곳은 너무 비싸니까 처음부터 접근하기 힘들 거고, 살짝 벗어난 연남동 옆에 서교동 한번 볼게요. 보통 첫 가게로 선호하시는 사이즈가 한 20평대 정도 되니까 20평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 사이에 있는 이쪽을 한번 볼게요. 상가, 그리고 월세, 그리고 평수는 한 17에서 31평에서 20평대 보려고 하고요. 1층. 이쪽 상권을 보겠습니다. 여기 카페가 많이 있거든요. 보면 몇 개 조사를 조금 해놨는데, 지금 이쪽 좀 비싸긴 해요. 1억 5천에 700. 근데 이제 새 건물 같죠? 그래서 새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비싸요. 그래서 27평인데 700만원. 많이 비싸네요. 뭐 거의 평당 20만원 조금 안 되는. 근데 이게 보증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평당 2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에요. 일단 여기는 패스. 옆에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공간이 되게 처음에 카페 시작을 많이 하시는 타입인데, 이제 여기가 보증금 5천에 300만원, 평수 보면 18평.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평당 한 16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사이 하죠. 다른 비슷한 근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건너편에 여기도 대로변이 있고요. 옆쪽으로 테라스도 있네요. 이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평, 거의 20평이죠. 네, 20평인데 350만원이니까 약 한 17.5만원 평당. 그럼 저희가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투자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제가 어려운 회계 용어 쓰지 않고 다 알아보시기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냥 투자 비용. 그래서 일단은 보증금이 필요하겠죠. 아까 저희가 보니까 보통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큰 금액이 뭐가 있을까요?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예전에는 카페도 몇 개 오픈했지만 최근에 한 적이 없어서 한번 저랑 친한 동생이자 그리고 인테리어 업계에서 10년 일한 동생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이제 거실 스튜디오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철 동생이에요. 여보세요? 용철아, 형. 안녕하십니까. 아니, 내가 요즘에 카페 인테리어를 안 한 지 오래돼서 네. 요즘에 뭐 그냥 사실 평당 얼마예요 이러면은 약간 대답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요즘 보통 못해도 평당 이만큼 쓴다. 막 냉난방기 이런 거 합쳐야 되나요? 냉난방기. 아, 그러네. 그것까지 다 합시다. 그거랑 그러면 한 가구- 최소 300 정도 들지 않을까? 가구까지. 가구까지? 나는 가구까지. 좀 그래도 괜찮게 하려면 한 3, 400은 들지 않을까? 나름 최소? 최소. 느낌 내려면? 그러니까 마감 깔끔하게 하고 이동식 가구랑 이런 냉난방기 포함해서 그래도 진짜 최소한 300에서 400은 써야 된다. 최소. 내 생각은. 그거보다 물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거는 공간이 주 포인트는 무조건 아니다. 오케이. 저도 그 정도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엄청 오르진 않았네. 근데 지금 요즘 로드샵 그 수요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막 인건비가 오르고 뭐 어떻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에 일이 너무 없어서 그 정도로도 하려고 하는 곳들도 많고 그 정도로도 아마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쵸. 인테리어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 자체 일이 진짜 너무 많았지. 그치. 진짜 그때는 다 너도나도 맞아. 와인바 카페. 와인바하고 카페하고 막 맞아. 돈이 많았는데 시장에 소비도 많았고. 그치.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네네. 네. 언제든지 또 불러주십시오. 네, 인테리어는 스튜디오 김거실. 인테리어. 네, 네. 많은 문의, 네. 많은 상담 요청. 이러다 이제 상담 문의만 들어온다. 그래도 힘들지만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자. 아자아자 또 33에서 마주칩시다. 오케이. 예, 빠이.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최소 3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25평인 경우에는 대신 저희는 냉난방기 그리고 가구 포함 해서 이렇게 되면 최소 300만 원 될 거예요. 평당. 인테리어. 그러면은 7,500만 원이 들겠죠. 그리고 주방 설비. 이제 카페 설비를 말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 정도는 이제 그게 워낙 다들 하는 정도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에스프레소 2그룹짜리 한 대, 그리고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 한 대, 리테일 그라인더 한 대. 거기에 뭐 온수기도 있어야 되죠. 제빙기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 냉동실, 그리고 작은 오븐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 4천만 원, 약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기타 장비라고 하면 뭐 스피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이패드도 있어야겠죠. 뭐 이런 기타 장비들을 한번 약 한 300만 원 정도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딩 비용, 로고 작업도 해야 되고요, 명함도 만들어야 되고요, 뭐 소개 카드도 만들고 기타 등등. 이거는 크몽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가장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크몽에서 좀 저렴하게 그래도 괜찮게 하신다 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총액 저희가 필요한 금액은 1억 6,900만 원. 서교동에 25평 카페 오픈할 때 기준이에요. 물론 여기서 조금 낮출 수 있어요. 뭐 주방 설비를 뭐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그라인더, 뭐 제빙기, 이걸 중고 제품이 요즘 많아요. 그거를 조금 낮춘다고 하면은 뭐 한 2천 후반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억 5천은 필요한 금액입니다. 저희는 대략적인 투자 금액은 알았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임대인과 협상을 잘 하시면은 공사기간 약 한 달 정도는 렌트프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렌트프리도 받아서 공사도 아무 이슈 없이 견적 안에 다 끝났다고 봅시다. 그럼 매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다들 오픈업 아시죠? 창업을 하고 싶으신데 오픈업을 아직 모르신다고 하면 반성하셔야 돼요. 오픈업 들어가시면은 일부 매장들의 예상 매출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카드 결제 기반이라, 그리고 사실 예상 매출이라 저도 저희 가게의 오차가 뭐 한 20% 정도까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홍대 입구역이고요. 저희가 봤던 동네가 이쪽이죠. 세부 업종으로 가서 음식, 카페, 커피, 찻집으로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동네가 나오죠. 이건 제가 몇 개 받은 건데요. 그래도 이 동네에서 조금 잘 되는 카페들 좀 모아봤어요. 저희는 희망의 회로를 굴릴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업체는 5월 매장 추정 매출이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럼 한 중간에 2,500으로 보고 여기를 2,500 선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평균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매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매장은 브런치도 판매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음식 판매를 하는 곳인데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매장은 제가 실제로 가봤어요. 그래서 한 대략 저희가 본 한 25에서 30평 정도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곳은 사실 이 서교동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커피로 탑3, 어떻게 뭐 사실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커피가 굉장히 맛있고 업력도 꽤나 긴 곳이에요. 다른 지점에도 매장이 있는데 이 매장의 5월 예상은 2,400에서 3,600만 원 사이, 한 3,000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3,000 라인이면 잘 나올 때는 한 4천만 원까지도 나오는데 안 나오면은 2,5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라인은 3,000으로 잡고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매장은 저희가 하려는 사이즈보다 조금 더 커요. 한 30평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동네에서 1등 하는 카페고 저희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 그런 곳이 평균이 한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25평이니까 한 월 매출을 한 2,500만 원 목표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월 평균 매출, 저희 최대로 희망 회로를 돌려서 나온 매출입니다. 2,500만 원. 네, 저희 일평균 매출을 2,500으로 딱 진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 제가 예상 손익 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출 나누기 1.1. 이제 매출을 말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손익 계산서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했습니다. 부가세 10%를 제외해서 약 2,270만 원 정도 시작을 하고요. 매출 원가, 쉽게 말하면 저희가 말하는 재료비예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보통 재료비는 사실 20에서 30% 안에 드는데 일단 평균으로 하겠습니다. 25%. 이게 매출이 적을수록 효율이 안 나와서 30%까지도 가요. 이거는 저는 25%를 잡을 거고요. 여기에서 곱하기 25%. 매출 원가는 56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여기에 그 다음 제가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인건비 있죠? 인건비 하루에 10시간 운영하고요. 주 7일 운영해 볼게요. 그러면 정말 최소로 직원들이 제발 사람 더 뽑아주세요 말 나올 정도로 최소로 불렸을 때 평일에 이제 8시간 근로자 2명은 필요할 거고요. 그 주말에는 8시간 근로자 2명 플러스 파트타임 4시간 근무하시는 분, 토요일 일요일 각각 1명씩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직원 중에 한 분은 250만 원 드릴 거고요. 주 40시간 근로자, 다른 주 40시간 근로자는 230만 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주 4일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32시간 근로자는 2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파트타임은 최저시급 만 30원 계산해서 한번 인건비를 구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해보면 약 722만 원이 나와요. 이건 정말 최저입니다. 최소로 잡은 거예요, 인력을. 그리고 바리스타 인건비는 제가 뭐 이제 250만 원, 230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블랙워터 이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요즘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하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잡은 게 얼마나 적게 잡은지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저희 임차료, 저희가 하고 싶었던 동네에 저희가 봤던 게 이제 너무 새 건물이라 비싼 거 빼고는요, 좀 오래된 건물이 뭐 평당 16.6만원 그리고 뭐 17.5만원 정도 했거든요. 제가 평당 17만원 중간으로 잡아볼게요. 25평이고요 저희는. 평당 17만원이니까 너무 비싼데. 네, 임차료가 425만원입니다 오. 그리고 그 다음 큰 금액이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4대 보험. 올해 많이 올라서 인건비에 약 9.1% 정도 되거든요. 0.091 곱해서. 그리고 공과금, 제가 지금 쓰는 모든 비용들은 10만원 아래 것들은 다 절삭할게요. 공과금에서도 전기세, 뭐 수도세, 통신료 정도만 하면 뭐 한 전기세 한 50만원 나오고, 나머지 금액까지 하면 한 공과금이 대충 한 6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지비용, 이건 뭐냐면 기기들도 많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공간이라 매번 수리할 게 생겨요. 그래서 매달 수리할 게 생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30만원만 잡아둘게요. 그리고 10만원이 넘으니까 이것도 쓸게요. 기장료, 이제 세무사님한테 저희가 기장을 맡겨야겠죠? 15만원. 딱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건 정말 최소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희망회로를
불렸을 때 나오는 월 영업이익은 380만원. 이제 세후 순이익을 구해야 되는데요. 네. 한 달 영업이익이 386만원이었죠? 곱하기 12개월 하면 4,600만원, 1년에 4,600 영업이익이 나고요. 이자 비용, 저희가 1억 5,900만원이 어디선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빌렸다고 치고 요즘 최저 이자율로 해서 3.5%로 할게요. 1년에 이자 비용이 약 550만원. 그리고 소득세, 네, 소득세랑 지방세를 제가 챗GPT 통해서 대략적으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소득세 플러스 지방세가 627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1년에 세후에 순수익이 4,7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한 3년 반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는 거죠. 제가 혹시나 해서 챗GPT가 뭐 세금 계산을 잘못했나 해서 계산해봤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되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현실인데요. 네. 근데 그러면 창업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래도 진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카페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이런 뭐 물리적인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온라인처럼 갑자기 매출이 어느 날 10배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그 상권과 가게 사이즈에서 최대로 뽑을 수 있는 매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매출을 기준으로 모든 비용을 내면서도 적어도 2년 안에는 투자 비용 회수가 가능한지 꼭 계산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특수 상권에 있는 대형 카페에 투자한 적이 몇 번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매장이 18개월 이내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를 매우 중요시 여겨요. 만약 2년이 넘죠? 그러면 추가 확장이 느리거나 어렵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아무리 찾아도 만족할 만한 조건이 나오는 상권이 없죠. 이제는 서울 안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5,0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모든 비용을 커버하고 그러고 나서 투자금까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없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커피 외에 다른 것도 팔아서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커피는 기본이에요. 옆에 편의점에 가면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저렴한데 앉아서도 마실 수 있는 메가 커피가 있고요. 그리고 한 걸음만 더 걸어가면 제 카페랑 굉장히 유사한 개인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이 다른 곳에서도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건 차별점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5,000원짜리 뭐 빵, 떡볶이, 닭강정 이런 거는 저희가 차를 타고 가서 줄을 서서도 먹거든요. 그런데 커피는 그렇지는 않아요. 뭐 물론 시그니처 커피 막 이런 거 특이한 거 빼고요. 그러면 뭐 편의점, 메가커피 아니면 다른 개인 카페에서 안 팔거나 아니면 내 커피가 정말 월등히 맛있어야 돼요. 그런데 커피가 정말 특출나기 힘들죠. 특히 요즘에는 너무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마시는 커피는요, 이제 기본이고 반드시 다른 특별한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뭐 준비된 정말 특별한 시그니처 음료나 아니면 먹거리가 준비되셨다면 작게 시작한 카페나 음식점이 한국에서 좀 빠르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있어요. 본인 매장이요, 특별해지거나 유명해지면 규모에 상관없이 뭐 CBRE, 뭐 세빌스, 쿠시몬 이런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이 와서 뭐 광화문이나 강남의 오피스 건물이나 아니면 뭐 공원 같은 이런 특수 상권에 입점 제안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뭐 백화점 MD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팝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저희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한번 입점 해보시겠어요? 하는 제안을 주세요. 이런 공간은 기본적으로 좀 사이즈도 크고 막 공사도 야간 공사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투자 금액이 엄청 커요. 근데 그렇지만 브랜드가 괜찮다고 하면 보통 이런 곳에서 가끔씩 인테리어비 지원을 해주시고 대신 월세인 수수료를 월 수수료의 률을 조금씩 높여서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입점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런 공간에서 잘만 운영하시면 월 매출 1억 그리고 영업이익률 20% 가깝게 가져가는 매장이 가능해져요. 이 매장에서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는 브랜드다 라는 게 검증이 되면 이제 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마도 더 좋은 조건으로 입점이 가능해집니다. 특수상권에 있는 매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하던 그런 로드샵이랑 트래픽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창업이 아니라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이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차별점을 가져가야 될까요? 주방이 없거나 아니면 공간이 부족해서 갑자기 새로운 디저트나 빵을 생산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실 서비스 퀄리티 향상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서비스 향상은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인건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추가적인 비용 없이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차별점이에요. 여러분, 커피 업계는 절대적으로 항상 숫자가 작은 업계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최근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2,000억에 엑시트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다른 업계에 비하면 아마 이 또한 작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4,000원, 5,000원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어요. 사장님들은요, 다른 업계의 사장님들보다 적은 매출에 불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매출이 적다 보니 받아가는 급여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 이거 모르고 시작했나요? 바리스타 연봉이 높아서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20평, 30평짜리 카페 오픈하면은 대박 나니까 창업하셨나요?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누나인 도레도레 대표 김경아 대표님과 통화를 했는데 경아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업계는 낭만이 사라졌다고. 어느샌가 큰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키워서 비싸게 파는 게 멋지고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어려운 시기일수록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낭만 있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고객을 설득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멋지게 운영되는 카페가 많이 보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